제가 그 발표 자료 올리면서 그 신문 기사를 잔뜩 올려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신문 기사를 잔뜩 올린 이유가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좀 더 이제 공적으로 소위 발언하고 공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적으로 이해할 때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자료로 쓰는 게 이제 언론 보도들입니다. 언론 보도한 그 기자분들이 보통 이제 취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취재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해당 신문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언론관에 입각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그 훈련들을 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일반인들이 쓰게 말씀하기 나오면 약간 감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정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이제 한번 걸러진 용어를 써야지 이제 공적인 그런 자료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현주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도 있고, 뭐 용정수 의원이 했던 말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올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 발언을 해 들어갈 때, 사회적 발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사회적 책임이 따르거든요. 사회적 책임이 따랐을 때 이제 본인의 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걸러진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쭉 그 언론 보도를 나열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쭉 해봤는데, 뭐 아카데미 사건, 뭐 아카데미 뭐 철거 문제, 뭐 여러 가지 쓸 것 같은데, 저는 제목을 이제 아카데미 한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한거. 한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그 민주적인 과정과 그 반민주적인 것이 있을 때, 반민주적인 형태가 비록 그것이 의도적이 됐건 아니면 그 부지의 소치건 어떤 과정을 밟건 그것이 이제 억압이 들어갔을 때는 한거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제 아카데미 한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한거를 바라볼 때 그 김지아 시인은 그 한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예를 들냐면 그 동학농민전쟁 때 우금치의 한거를 예를 들고, 아니면 그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거를 왜 그렇게 활동하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지아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명하더라고요. 신명이 나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협동조합적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와 염원, 그러니까 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카데미 한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좀 그 자료를 좀 더 많이 모아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아카데미 한거에 관련되는 이제 몇 가지 주요 사건들만 쭉 볼 생각인데요. 그 아카데미 한거를 보려고 하게 된다면 일단은 2002년도에 저희가 원주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제 문화도시였던 부분들을, 그 원주의 문화지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2002년도 원주의 문화지형,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2002년도에 그 저희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당시 제가 젊었을 때였는데요. 그 젊었을 때 저한테 요청해 온 것은 원주의 그 도시 이미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군사도시였던 거에서 물류도시 혹은 문화예술도시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물류도시로 했던 부분들이 한 파트가 있었고요. 그 문화예술도시로 나갔던 파트가 한 파트였는데, 그 당시 이제 물류도시 했을 때 이제 가장 그 관련 학자들이 고민했던 게 소위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을 그거를 이제 물류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같은 부분이 이제 문화예술 도시였으니까 이제 문화예술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주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문화 기반 시설 시민 참여센터, 원주 시민문화자치센터가 설치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시설은 원주시에서 주관해서 만들어주되 컨텐츠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민협조, 관하고 민이 협조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원주에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설치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거리도 조성을 했는데요. 중앙도 문화의 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그 2008년도 그 시점에 그 중앙 동장을 했던 노영호 동장이 계세요. 그 양반이 그 문화 개장을 하셨다가 이제 중앙 동장을 했었는데 그분 때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리 조성도 해 들어갔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문화예술 도시라고 되게 되면 이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그 주체로서 이제 대학생들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원주는 그 당시에 한 17만, 18만 정도의 작은 도시였는데 대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상지대, 상지영서대, 그 원주대, 한라대, 연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대학이 있었던 도시였어. 그 학생들이 문화예술 그 소비 주체가 됐을 텐데 소비 주체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해서 이제 그 소비 공간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치약예술관 대신에 배구나트홀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치약예술관은 이제 그 관람석이 700석 내외가 되는데 700석 내외 가지고는 이게 흥행이 쇼핑할 수 있는 그 공연단체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1200석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그나트홀을 생각을 해서 이제 1200석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명성황후 같은 규모의 오페라 정도는 쇼핑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단광극장 시대에서 이제 복합상영관 시대로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복합상영관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아카데미 극장, 뭐 문화극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극장들을 그 단광 시대를 마무리하고 복합상영관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극장까지 왔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카데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겼죠. 요거는 이제 아카데미 극장은 원래 그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이 있었고 이제 아카데미 극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카톨릭 센터도 등록문화재 대상 후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의 그 등록문화재들을 쭉 만들다 보면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등록문화재들이 있는 선상에서 원주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원주 세브란스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의료 사택을 실제 등록문화재로 등록도 시켰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됐는데 그때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옛날 사진하고 현 건물하고 어떤 것이 이제 같은 거냐라고 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해가지고 진위가 판별이 됐고요. 진위 판별 이후에 이제 등록문화재 그 규칙에 따라서 등록 신청해서 됐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아카데미 극장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밟을 수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카톨릭 센터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왜 안 됐나 하는 생각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왜 현임 시정을 맡았던 집행부가 아카데미를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사건하고 그거와 무관하게 비록 아카데미가 철거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그 201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벌써 7년 정도의 그 문화재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잘 많이 보셨던 그런 그림들인데요. 지금 그 유형문화재 그 미래 등록문화재 대상으로서 아카데미 극장은 지금 그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려고 했던 아친들의 활동,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무형문화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고민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제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고 법제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보전 결정에서 이제 8기 시장의 철거까지 정치와 법에 의한 철거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민주화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 부분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보면 행정부가 있죠. 그리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 예를 들어 보면 그 원주시청의 시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입법부가 있고요. 아니, 행정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죠. 또 입법부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많이 만들면서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장에서 이게 문화 현장이면 문화 현장, 경제 현장이면 경제 현장, 그 현장들이 있는데 네. 그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현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또 문화 인력들하고 양쪽 측면에서 자기 입장을, 그러니까 당사자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죠.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의견들을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입장이 다른 분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방법이 하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여론들이 있는데, 이런 여론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정말 주요, 그러니까 토론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들을 구분하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학계나 학설에서 이제 그 입장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의견들을 의원들이 받아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아서 현장의 얘기도 듣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또 학계의 학설들도 듣고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소위 행정부에 넘기게 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이 마련이 돼서 정책이 집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 민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민주정치가 실제 옳은 말인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정조차도 그거는 이즘, 주의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조어된 겁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지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쓰고 있는 용어들을 활용해서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래로부터 위로 가게 되면 민주적이고 위로에서 아래로 들어가서 그것도 일반적이면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원주시정에서 아카데미 극장을 놓고 했을 때 여기서 학계의 여론은 어땠어요? 학계 학설은 그거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얘기를 했죠. 그거는 등록문화재 국가입니다. 그건 학계의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그것도 무시를 했어요. 권익위원회 의견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 흥미로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 그 언론 보도를 쭉 봐서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분들조차도 그 원주 그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먼저 나왔었어요. 철거되었을 때. 그러다 나중에 바뀌시긴 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조사도 안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소위 정책 집행자에 의한 시장, 그러니까 선출직 시장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그 집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독재적 정책이 됩니다. 정책의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독재적 형태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들은 항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시장,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무리를 하셨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초선이고 나중에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재선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요령은 중도층의 민심을 잡는 건데 중도층의 민심을 받는 방식은 법과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그 정책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게 중도층의 민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저희 2022년 12월 19일 날 원주투데이 기사였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런 걸 잘하거든요. 이게 본질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2022년도 6월이 언제예요? 지방선거가 막 끝날 때였죠. 그때 강원도, 김진태 도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강원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아카데미 극장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이거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랑하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쭉 보면서 검색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미 6월 달에 여기서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하다를 받은 거예요. 하다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원주시장님께서 8기 시정에서 그 앞으로 문화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라고 하는 세미나를 최근에 열었어요. 최근에 열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항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받았는데요. 이걸 확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원도민일보의 2002년 8월 26일 기사인데요. 기로에선 강원문화 예산감축 직접타에서 거기는 김진태 도지사님이 직접 등장합니다. 등장을 하셔가지고 문화적인 사업들을 전부 아웃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2002년 12월 12일 날 받을까 말까 하는데요. 이거는 문체부 지원에 문화재생국비 15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체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도비하고 매칭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매칭하는 사람들이 할 때 그 매칭하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학자적 관심에서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 거짓 유언비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유언비어가 아니고 진실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2002년 12월 19일 날 원주투데이 기사와 8월 26일 날 강원도민일보 그리고 12월 12일 날 원주투데이 기사로 봤을 때 이거는 이미 그 2022년 6월 달에 그 강원도와 그 원주시하고 특히 이제 강원도의 아까 저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원주시에서는 답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엉터리로 보고했을 것 같아요. 가치가 없다로.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같이 이제 문화재와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 모든 문화재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천사는 붕괴됐습니다.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붕괴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토목 건축의 그 업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특히 문화재 수리업체에 대한 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주시 공무원들이 그런 설명을 한 거는 정말 문화재 수리 복원에 대한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붕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을 썼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주시의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오랜 역사가 갖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저렇게 무모하고 위법적인 그런 정책들이 수없이 지금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저 방식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이후에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응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걸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장에서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내용들 속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논의가 진행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도 그 원주 아카데미와 관련되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인문도시에 대해서 여러 개 사업을 했는데 그 인문도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의 한 학예연구관이 그걸 이제 그 학술지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도 아마 잘 정리해서 아마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현장 자료들이 더 많이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고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 아침들의 활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여서 지금 저희들이 원주시정부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대해서 흥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이제 저 부분을 짚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저희들한테 훨씬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혜원 선생이 2020년 4월 6일에 이제 썼던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폐관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몇 가지 작업들을 쭉 했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글들이 일단은 저희들한테 중요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시는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된 아카데미 극장의 역사를 쭉 보면 저희가 이제 2002년도에 도내 극장들이 다 고사 위기가 있다. 단방 극장이 다 고사 위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 4월 25일 날 마침내 이제 단방 극장이 다 문을 닫았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문화극장이 철거가 됐어요. 문화극장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철거가 됐는데, 그때 2006년 5월 10일 날 아카데미 극장을 명초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클릭하고 딱 들어갔더니 용정수 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없나? 네.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5월 10일 용정순이라고 하는 지방 시의원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에 주목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용원이 하는 거를 하고 이때 원주에서는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 미디어 팀들입니다. 센터가 이번 이제 위탁이 취소가 돼서 이제 새 팀으로 갔는데 영상 미디어 센터 팀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영미 키즈라고 영상 미디어 센터 키즈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제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강의를 합니다. 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에 원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들을 모셔서 강을 들어요.
거기 하는 게 영리스 거기 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에요. 들이 저기에 시의원이 용정시라고 시의원이 저렇게 과감한 주장을 했을 때 뒷배로서는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젊은 영상문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 있어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그동안 영상미디어 센터 10년사를 아마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을 이제 새로운 단계로서 한국의 새로운 방향들을 소위 다시 그동안은 이제 네거티브적 형태로 했으면 이제 다시 이제 포지티브적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포지티브 형태를 바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영상미디어 센터의 10년사를 정리하는 일. 그래서 거기서 해왔던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전제로 해서 아까 2020년 4월 달에 변혜원 선생의 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2020년 4월 21일 날 아카데미 극장 매매 리메이블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상들이 원주 시민 내부에서 싹트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젊은 문화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걸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하나의 거점으로 두고 문화적인 역량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대신 보존의 글이 열렸다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한시적 개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2022년 3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법정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원주시는 2021년 문화도시 조성 실행을 위한 81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시민 실천형 거버넌스 원주 테이블을 통해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주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바지한 점, 이런 점들이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성 평가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근데 원주시는 맨날 사람들을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정문화도시는 원주시가 무슨 기관이에요? 수탁기관입니다. 위탁은 누가 해요? 문체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주시가 본인이 수탁업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거기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권위적으로 답변을 하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 원래 행정부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 받듯이 시정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정감사 결과가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말이 되나. 앞으로 새롭게 의회가 꾸려지면 반드시 예결산 심사와 더불어서 시정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발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이 원주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철저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 위수탁 사업을 하게 되면 위수탁 협약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런 식의 다 근거에 입각해 원주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원주시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게 1998년도부터였는데요. 그때보다는 엄청 발전했어요, 지금. 그때는 전부 인맥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다 진행되는 수준이어서 문서에 의한 것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문서에 의한 시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했는데 아직도 멀었다 싶은 생각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이건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 멀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11일 날, 이때는 이미 2022년 6월 달에 이미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해가는 시점이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원일보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글을 실제 썼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여기서 재생산해야 된다. 이거는 복합상영관하고 다르죠. 그렇죠?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언론계에서 원주 문화계를 그 가능성 있게, 잠재력 있게 본 사람들은 다 적극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 강원가며, 옛 원주역 등 원도심 시설들을 클러스터화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원도심 일대의 재생사업 및 인근 상품과 아카데미 극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언론계에서는 했어요. 언론계 부분들은 사실 2차적인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업체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미 그리고 있는데 원주시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면 문화예술계를 하는 분들도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해당 원주시에 보게 되면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국별로 대부분 자문교수단들이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교수단, 자문 전문가 집단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그림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은 지역의 대학 교수들도 돼 있지만 전국 아니면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들도 지역 전문가도 있지만 전국 규모 아니면 세계 규모의 예술가들이 있어서 시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카데미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하시는 사람들의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원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여론조사 하자. 그리고 그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만 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원주시의 담당자가 없는 거예요. 아깝하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문화재 청장님이 나오셨겠어요. 그 중앙정부의 장. 아주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저는 한편으로서 최 청장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끄러웠어요. 왜 원주시에서 원주시 자체적으로 그 문화 정책을 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못했는가.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그 제가 2018년에 창의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문화도시 추진위원회였는데 쓴소리를 하게 되면 쓴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안 돼요.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방 공무원들이 그 예산 편성권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원주 같은 도시는 도시 규모는 작아도 그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는 전국에 22위인가 23위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예산이 큽니다. 그렇죠. 이런 규모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은 의외로 소위 발언권이 셀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그 대학에서 연구비 수주할 때나 뭐 기업에 연구비 수주할 때나 이걸 매칭이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매칭을 받을 때 원주시 매칭을 결정하는 분들이 다 그런 그 국가장급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세서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미 지금 시민들은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 수준, 전국 수준, 세계 수준으로 지금 아이디어가 다 굴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그 전문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다 문화도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보시 아까 썼던 것이 이 내용들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시점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국민권익위 공고조차도 원주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국가 중앙기관의 공고를 다 행정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24 7월 9일 문화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12월 2일 날 아카데미 국장으로 갔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고소고발전으로 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지난 1년간,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월달로 보게 되면 17개월이고요. 그 공고가 된 거 보면 8월달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한 14개월 정도 되는데, 이 문제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 보존을 위해서 항거했던 분들이 그 지역 규모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국 규모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전국 규모에 있는 분들은 이제 문화예술인, 영화인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왜 아카데미라는 것에 대한 보존의 분들을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묶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 아니면 직접 참여, 항거에 직접 참여했던 이유나 근거들을 저희들이 좀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핵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중심이 워낙 강해서 자신들을 객관화시키기 약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아까 이 친구들의 저도 단톡방에 초대되어서 학원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 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게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에서 보면 그분들을 둘러싸고 해서 언론 지형에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기자분들, 언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자분들이 하셨거든요. 가령 이제 강원도민일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정리해서 기록하는데 거기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잘 실려 있습니다. 사진들이. 그러니까 사진 작가가 굉장히 잘 하셨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사는 기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사를 통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소위 이제 그 언론인분들이 직접 현안의 여론조사의 주역이 본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중앙 언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익 집단이 됐습니다. 언론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원주시나 같은 이렇게 중견도시에서는 아직은 이익 집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들도 잘 정리해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정말 어려울 텐데 요즘은 이제 그 엑셀 파일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좀 쉬워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단톡방에다가 최민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 동영상이 원주 문화도시 사업에서 돈을 받아서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이제 문화 역량을 키워왔던 분들이 원주시 문화정책에 지금 항거도 하고 좌절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위 문화도시 할 때요. 원주시의 모든 문인들을 잘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분들의 작품들이 뭔지를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대로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대로만 말씀. 네. 지금도 원주시 아침에 활동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개인 작업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군중 속에 매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대중시대에서 다중시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주에서 합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이 아니라 다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번에 아카데미 극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은 대중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다중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중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게 되면 그분들이 원주에서 오셔가지고 문화 활동을 했던 것들을 누군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문화도시 사람들이건 그 아침분들이건 고소고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아침 분들이 고소고발된 사람들의 이제 고소장을 쓰려고 하게 되면 원주시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정지가 돼야 돼요. 왜 고소했는지 고소장이.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아마 다음에 문화도시에 보겠지만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소와 역고소 속에서 이른바 아카데미 그 철거와 관련되는 이슈가 이제 공공화되는 겁니다. 공론화. 법적인 고소장과 거기에 대한 고발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것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저희가 원주시에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시의원들하고 시공무원분들,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사람하고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제가 그 제공한 그 양쪽의 정책 토론 과정,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시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시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억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들을 이제 점점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내년이면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바꿔야 될 시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카데미 친구들의 항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유산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는 사실은 제가 옆에서 판단하는 거는 문제 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정리된 바가 그 학술적으로 이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 건방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일부 부분들은 지금 계산 한 40분 정도 45분 말씀드렸는데요. 제 발표를 일단 이걸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아카데미와 관련해서는 제가 부족한 얘기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황도훈 교수님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제가 못다한 말씀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민문화 창조도시와 관련돼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게 이제 무의당의 길, 이제 토지의 길, 원주 전통공예의 길, 협동조의 길,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원주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 그리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 시작한 게 이제 유네스코 상위 도시, 그리고 법정 문화 도시와 관련되는 아이템을 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가지고 2019년 10월 31일 날 그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화도시가 지정됐고요. 11월 7일 날 그 법정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해서 영미 키즈들이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계속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제 방에 변혜연 선생님도 방문해 주시고 이제 김선혜 국장님도 방문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면에 안 나서겠다. 왜냐면 저는 이미 별도로 인문도시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주와 관련되는 일들은 이제 원주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청년분들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원주시청에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그런데, 3월 20일 날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사업의 중단을 알렸습니다. 뭐가 문제냐? 내거래 금지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 이에 불성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화체육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4월 달의 얘기입니다. 보조금 집행 점검 결과 및 4개 기관이 수행한 법률 자문 결과 원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과 원주 창의도시센터 간의 수의 계약은 원주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른 내부로 보기 어렵다. 그 아카데미 극장 사건하고 똑같죠. 아카데미 극장 사건에서도 문화재청이 그거 문화재다 이렇게 지정했는데 원주시에서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문화도시 사업도 창의문화도시 지역센터에 대한 원주시 지적사항이 문제다 라고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수의계약 금지 위반은 원주시가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왜냐면 원주시는 그 문체부의 수탁기관이에요. 수탁기관이 그 일을 잘못했던 결국 원주시 책임이지 거기에 왜 그 창의도시 문화센터가 문제냐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이 생겼냐면 얼마나 무모했냐면 그 7월 10일에 들어가서 다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위법이 시작됩니다. 그 원주시의 위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여기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조금 지급단체라고 간주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첫째, 둘째, 그래서 원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내용이 각각 대표에 있었던 법인하고 계약을 했다. 뭐 그림책 영감하고 수의 계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 담당자는 누구예요? 원시장이에요. 근데 그걸 센터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시장님이나 이런 그 담당 국장 과장이 이렇게 모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사팀은 더 해요. 저 사람들 법률 지원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법률 지원을 저렇게 받았을까? 나 아가씨 역사학자도 아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원주시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그 담당 부서의 그 주무국장과 과장이 이런 정도예요. 지금 제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거기 있는 양반들은 워낙 법적인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데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회경제 부분도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사회경제영역 부분도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정비 예산이 부적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사라졌다. 자기 기능들이 이제 사라지면 어디 사라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센터 구성원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감사 대상한테 감사를 통보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 절차를 위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센터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누구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냐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다 보니까 불법 부당하다라든가 절차상 위반하다라든가 형사상 명예훼손은 분명합니다. 원주시는 형사상 명예훼손을 한 거예요. 감사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형사상 언론에 공표한 거는 형사상 명예훼손입니다. 비밀 유지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해고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이것도 그 직위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는 뭐냐? 센터는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우리는 보조금 지급자체 수탁기관이 아니고 우리는 TF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거는 TF 사업이다, 보조금 사업자다 주장 갖고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죠. 여러 가지로. 논의사항이 뭐냐? 위탁 운영업체인가? 아니면 TF가? 민간 보조 사업인가? 아닌가? 원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추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관련 문서를 봤습니다. 문체부부터 자료를 봤는데요.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가 2018년도에 시작됐지만 혹시 오래전부터 2015년부터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2011년도에 이미 줬어요.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었고요. 그때 이런 정보들 다 공개해서 문체부에서 공유된 내용들입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게 나왔냐면 2010년도에 문화예술적인 문화 콘텐츠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35조였어요. 이 35조가 너무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된다고 해가지고 바텀업 방식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체부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하기 위해서 법정 문화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법정 문화도시가 구체화된 건 왜 어떻게 구체화됐냐면 2014-15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국고 지원들이 나갔을 때 인건비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만 있고 이 인건비를 쓸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사업이냐라고 해서 문화도시 사업에서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만든 게 이제 2014-15년도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2018년도에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게 문체부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문체부 추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지원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시설은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 구성과 일회성 행사는 당연히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중앙과 관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그렇고요. 법정 문화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주구하는 사람들은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창의도시 할 때 원천문 시장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뭐였었냐면 부천 문화도시가 된 사람들은 와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50대 여성분이셨어요. 아까 어린이 취급한다고 그러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예술부 장관이나 통신부 장관들은 다 30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30대 아니면 디지털 환경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주호는 맨날 디지털 얘기하는데 문화장관 머리로 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이 사업할 때도 우리 만석쌤한테 부탁을 드려야지 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머리로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 30대 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정치적 사건이 엄청나게 사건이 났죠. 이명환 교수께서 이준석 씨한테 버리자는 것이 없다고 40살 먹은 사람한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 딸아이가 39세인데요. 지방 회의하게 되면 주도권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저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번에 회의했잖아요. 국제학술 회의. 그 주관은 제 제자분이 합니다. 그 사람을 공적으로 만났을 때는 선생님인 거지.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 덕분에, 이명환 교수 덕분에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는 이제 앞으로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원주 시정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왜냐하면 자기 선출직이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정책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그 공무원들이나 의원분들의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검사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원주시가 그 수탁업체인데요. 이건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되냐면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처음에 문학창의도시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거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 위원회 내용이 이겁니다. 위원회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전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들인가라고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휘가 있는데, 이거는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주시에서. 그건 사업체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2019년도 11월 23일 날 나왔는데, 그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지위, 이게 민간위탁업체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주시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원주시 업체입니다. 보조사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창의지원센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 수탁업체의 태스크포스 팀, 업무 집행팀이니까 우리가 당부동에 그 박경리 문학공원에 하게 되면 거기서 주무관을 모실 때 민간 전문가를 5년 단위로 해서 모셨거든요. 그분은 직위가 어떻게 되냐면 원주시에서 보면 주무관인데 문학공원에서는 그 문학공원의 사업을 전체 담당하는 장입니다. 그분은 원주시 8급 주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창의센터도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수탁업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세부 현상은 규정을 정합니다. 규정. 보통 보조사업체는 위수탁 계약서를 갖고 해요. 협약서를 가지고. 위탁자하고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협약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부 현상은 규정에 의해서 정합니다. 실제 사업들이 다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규정을 누가 심사할까요? 원주시에서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사업이니까. 근데 본인 사업을 남의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는 게 지금 현재 원주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 재원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쭉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거지. 그렇죠? 이건 원주시 제정입니다. 그것이 원주시 조례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미수탁 조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이제 그 지역문화지급법, 문체부의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문체부의 수정사항이 들어왔는데, 이제 7월 달에, 4월 달에 들어왔는데, 7월 달에 감사해서 결과를 내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소고발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해당 분들한테, 여기도 지금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조항들에 그래서 그 관련되어 쭉 나왔고요. 설치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규정에 따라가지고 센터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원주시에서 지적한 사항, 그 계약 해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해지는 센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직원이 해직되려면 해직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무슨 결과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소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변경에 대한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이게 6월 달에 강원도에서 이거를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체부의 심의위원들을 고발해라. 강원도 검열이 껐다.
문체부 시민위원 건드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할 거다. 분명히 자기가 안 했다고 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을 알고 있는, 제가 만약에 문체부 시민위원인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정책 심의할 때 법률 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얘기 계속 들고 자료를 갖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위법하게 되면 저는 위법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감사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회의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다 그걸 검사하고 갑니다. 문체부 직원들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빠삭 하거든요. 야, 그 사람들을 갖고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변경을 또 어떻게 있게 됐냐면 돈이 너무 크니까 20억이거든요.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박경리 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6억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강원도에서 승인해 줬어요. 이게 나중에 그 정권 바뀌면 다 걸릴 사항들이에요. 다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감사한 사람이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팀들이. 그럼 감사팀도 직무유기예요. 이 감사팀들이 어떤 분들이 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감사를 하려고 했을 때 감사실에서 할 거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범죄자문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감사란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법조문도 잘못 적용하고 또 실제 조치도 잘못 내렸기 때문에 더구나 그걸 그 해당 당사자한테 설명한 게 아니고 그게 돈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언론에 보도를 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제 유튜브나 공개하기가 굉장히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나도 원주 시민인데 원주시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적을 해야지 수정이 가능한데 수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조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고소고발된 센터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사업이 2024년까지가 사업 만료, 5년 사업 만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화도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양상이 되고 사업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고 또 사업의 리더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지금 다 허비거품이 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게 일개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일개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감히 할 수 있는 거, 아까 박수영 감독은 그렇게 해도 견제할 도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견제할 도구는 시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민들이 학계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법조계에서 법률적인 위헌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문화 문제를 지적하고 이거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도시에서 다 지적할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도시에서도 문화도시 인력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사회 이후로 굉장히 문화 인력이 양산이 지금 절실한데 그런 분들이 지금 겨우 싹이 트고 있단 말이에요. 싹 트고 있는데 싹 트고 있는 토양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없앤다고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2023년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갑자기 후진국이 된 느낌이 들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도 문제가 뭐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시 정부나 중앙 정부가 이슈를 제기하면 이미 그 문제는 공적인 논의가 됩니다. 공적인 논의를 한다 했을 때는 사연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딱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하나는 관련 법령들
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입장들이 공론화된 것들만 갖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억울한 사정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새로운 변화들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렇게 얘기 들어가면 공론의 장을 주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미용학교를 하게 되면서 이번에 전체적인 주제가 그 어떻게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지금 일강에서 홍 교수님이 지금 디지털 사회 때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지고 뭐 고립, 외로움, 그 다음에 뭐 불평등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가면서 민주주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다중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례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원주를 사례로 해서 이것이 아마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정부들이 하는 이 형태가 그동안 우리가 그 감춰졌던 문제가 노골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골화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의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카데미 관련했던 아침분들도 그렇고 이 창의문화도시센터에 있는 관련자분들도 그렇고 또 양쪽이 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민분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저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당장의 고민일 뿐이에요. 이거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훨씬 더 탄탄한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훨씬 더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역의회라든가 지역 그 정책회장, 시장 후보들 분과 관련해서 훨씬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한다고 한다면 아마 최소한 2025년도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거의 우리들의 그 걸음으로서 작동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정말 귀중한 그 당권극장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졌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아까운데요. 역사를 보게 되면 몽고 침입 때도 없어졌고 임란 때도 없어졌고 한국전쟁도 없어졌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문화를 만들었던 힘이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형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거름이 되어서 그 21세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만드는데 원주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안젤라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50년 전에 한국 문제를 해결할 때 안젤라를 얘기를 했고 그분의 문제를 그 단서로 해서 지압순과 그 장일순이 소위 이제 원주에 있는 그런 캠프들을 초창기에는 민주화해서 혁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5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안젤라 대신에 아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침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예술의 어떤 거름이 생겼는데 씨앗이 생겼는데 이 씨앗을 어떻게 발화시킬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원주의 새로운 그러니까 장일순 그러니까 제가 내년이 그 무랑 선정 30주년인데요. 그리고 30주년이면 한편으로 기억하면서 한편으로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근데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도약의 걸음으로서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당의 정신이 새로운 도약의 걸음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사건들을 이번에 그 아카데미나 문화도시를 경험하면서 그 우리한테 지금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살리면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 30년을 저희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그 토론이 더 귀하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딱 추가를 해서 이 정도로 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